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만큼이나 경력은 좀 화려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뭐 서울대, 그다음에 뭐 안랩,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대표를 다 거쳤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역경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과학기술 계통에서 이렇게 정치계로 오셔서 이렇게 오래 버티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스타일의 지금 분이신데, 이런 분은 이제 그 책에서는 디지로그형 리더로서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은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이나 이공계 쪽에 계신 분은 행정가나 정부직으로 왔다가 이제 자기 역할 하시고 자기들로 다시 가는 거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느끼는데, 이분은 전혀 그 생경한 이 정치 분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그만두시지를 않으시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시는 면에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볼 그런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안철수 우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실질이, 내공이 참 좋은 사람인데 밖에 이제 좀 잘 안 알려져서 네. 실질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사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가치는 상당히 업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평가가 좀 많이 떨어져요, 실제에 비해서. 근데 안철수는 완전 거꾸로인 거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사람이거든요. 왜 제가 이 신데렐라가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의원이 일정 시점까지는 사실은 그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그래요? 그냥 뭐 벤처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가이고 뭐 기타 등등 그랬는데, 어디서 안철수 의원이 확 뛰었냐?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밸류, 사회적 평가적인 면에서 카이스트의 그 석좌 교수가 됐다가 서울대 석좌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 카이스트 석좌 교수와 그다음 서울대 석좌 교수가 되는 이 과정에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좀 누구의 뭐 소개를 받고 기타 등등 하고 또 뭐 부인도 뭐 같이 가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갑자기 논문도 몇 개 안 쓰신 분이 갑자기 석좌 교수가 돼서 카이스트를 거치면서 서울대에 그것도 부부가 같이 석좌 교수가 되면서 갑자기 네임밸류가 확 뛰어버리는 거죠. 실제 논란이 됐었죠. 실질보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가진 실질보다 평가가 확 높아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연구소 물론 유명하죠. 지금 안랩인데. 그런데 그 안철수 연구소를 처음에 만들고 그런 도전 정신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건데,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 산업은행 등은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마술을 한번 해요. 그래서 그때 돈이 확 튀기죠. 뭐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되는 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단계의 갑자기, 보통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그러니까 수직 계단 상승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명예 내지 평가의 측면에서 두 단계를 갑자기 탁 거치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실질과 다르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를 고민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남은 것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거꾸로 안철수라는 그런 어떤 성격의 성향의 존재가 현재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흐트러뜨리고 있다. 사람들을 뭐냐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소장께서는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의 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우리 그 한국 정치가 상당히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치인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안철수 지금 대표라고 해야 되나? 이 안철수 후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열풍을 일으켰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신선함을 줬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지만 이분이 그 정치가 굉장한 전문 분야거든요. 근데 그 다른 영역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꽃가마를 타서 들어오면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셨을 때도 이 정말 밑에 바닥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열풍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진 거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분이 보면은 저는 사실은 대선 끝나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를 보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전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나 그 과정이 어떻든지는 좀 우리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쟁취해가는 그 마지막으로 확 가져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인의 속성을 점점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쉽게 말하면 야심. 그러니까 그 나쁘게 말하면 야심인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도전해서 그거를 획득해 얻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정치인이 근데 그걸 못하면 사람들이 또 욕을 해요. 그 목표를 결정도 못하고 도전도 안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또 욕을 하는 면이 우리나라 정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호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는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민들을 혼동스럽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한국 사회의 보수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과거적인 그런 낡고 정말 좀 비틀어져 있는 그리고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수구적으로까지 보이는 보수의 어떤 좀 탈을 벗어던지고 좀 더 현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보수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꾸 본인은 나는 보수가 아니고 우파가 아니고 뭐 나는 자꾸 뭐 좌파고 진보고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들이 혼동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 우리 후보는 지금 자꾸 보수라고 하고 지지한 자들은 네가 언제 보수냐 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그 우파라고 얘기 안 해요. 다르네요. 본인한테 우파 내지 보수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지지 기반을 보수 우파로 가려고 바꾸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네. 제가 조금 말했는데 왜 하느냐면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진짜 본인이 아무튼 어렵게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본인의 상황, 그러니까 입장과 원칙들을 정확히 잘 보고 더 이상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이런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발전된 보수우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김문수 지사와의 단일화에서 이겨서 그래서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요. 단일화 전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나 이제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그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그 양보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에게. 그때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양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보했다 이렇게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열광한 거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총선에서 그 각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당시 국민의당이 26.7%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득표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25.5%고 새누리당이 33.5%였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양당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당 체제에 좀 많이 사람들이 염증을 느꼈을 때 이 국민의당을 밀어줌으로써 이 다당제 체제로 가면서 협치를 하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그 여론이 형성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국민의당을 해체를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이탈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거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지지 기반이 기존의 중도와 호남이었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기반을 지금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는 유승민 그 대표와 이게 합당을 통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그러니까는 새로운 어떤 보수를
보수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그 사람들 그쪽 사이즈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좀 탐험적인 스타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조금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지금 한계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과거의 그런 쿨한 모습, 양보를 했던 모습, 그리고 단일화에 있어서도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단일화 과정도 좀 원만하지가 않았잖아요. 일반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연 이분이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그 국민의당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정치는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은 말은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철저하게 현실 정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미래 정치를 이야기한다.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결국은 나눠지면서 안철수 지금 의원께서 새로운 어떤 미래당 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알파가 있다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집이 어디냐면 안철수 의원의 집은 지금 TK나 또는 PK 같은 이런 속칭 말하는 보수파의 본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아리를 틀고 뭔가 정치를 하려는, 예전에 광주나 호남에 또아리를 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게 아니라 영남, 호남, 충청 모든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이 서울과 수도권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그러면서 뭐냐면 좀 더 시대에 맞는 어떤 보수파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 네, 가야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당 만들었는데 네. 미래당은요 이제 곧 저기 자유한국당이랑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합해지는데 누구를 빼야 되냐면 유승민 쪽을 빼야 돼. 네. 유승민 쪽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이 조금 뭐랄까 주도적인 헤드 역할을 해주고, 기존에 어떤 보수파를 지켜왔던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몸과 다리가 되어줘서 그래서 잘 매칭을 하면 조금 이 보수파가 자꾸 너무 이렇게 획기적이고 너무 수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탈각해내면서 보수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중심에 바로 안철수 후보가 서야 된다. 그래서 뭐 좀 가까우신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협박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안철수 우리 의원님께 요번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렵게 나오신 만큼 반드시 단일화를 발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요? 예, 7년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었죠. 네. 이번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좀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양보한 건 맞는데, 그래서 뭐 아름다운 양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좀 퀘스천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때 안 하신다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얘기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혹자 말씀에 따르면 그 사모님께서 갑자기 왜 그러냐, 그죠? 반대했다. 사모님과 가족이 반대했고,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갑자기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와서 간결하게 좀 자기 좀 밀어달라고 양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양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름답기만 한 양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정치인이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욕심이다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요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속마음이 되게 이중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지금 서울시장 될 가능성 솔직히 없잖아요. 저 현재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해봤자 잘하면 2등이고 자칫 잘못해서 3등 돼버리면은 정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에서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미래당을 만들고 하는 여러 정치 역동을 거치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당에 사실상의 오너로서 자기가 뭔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위험한 리스크를 사실은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진짜 뭔가 양보 프레임으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속마음으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랑은 의원이랑은 친하지 않는데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정말 젊고 참신한 후보들을 서울시장으로 영입해서 경선시킬 거라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영입하겠다고 예,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독배를 벗어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셨는데 저한테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제가 깨주머니 좀 풀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길은 뭐냐? 이제는 뭐냐면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김문수 지사랑 2등, 3등 싸움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철수 그 후보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양보받아갖고 서울시장 하겠다 난 그런 생각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나올 거냐 부산시장으로 나올 거냐 그게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서울시장으로 나온 거는 그만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고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기반에서 이제 인구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으로 지지 기반을 지금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그 이제 광역기초단의 그 여러 그 바른미래당 후보들을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미 지금 당 지지율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7에서 한 20%까지 나와요. 당 지지율은 7%인데 이미 인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의 과정이 이제 좀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한 게 있어요. 안철수는 다른 당이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유승민이면 내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좀 두 사람의 평가를 좀 약간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그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이제 두 당을 합치면 거의 한 35에서 4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데 그 둘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만큼의 지지율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전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인물 이미지가 있어요. 믿업지 못하다는 게 있고 막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의 후보와 경쟁했을 때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